하고 있는 작업을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각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사실은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스토리를 갖고 어떤 글들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각과 그 다음에 회화를 거쳐서 사진 혹은 영상으로 남는 그런 여러 단계의 것이 종합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베이스는 서울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89년에 가서 97년에 왔어요. 한 8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뉴욕에 있는 NIU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받았는데, 스튜디오 수업이니까 대학원에서 주로 사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작업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종합적인 것을. 근데 한동안은 조각 작업만 주로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 세 가지를 혹은 네 가지를 종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좀 더 글 작업에 개인적으로 더 매료돼 있습니다. 글을 써서 몽인에서 했던 영화 같은 경우는 단편 영화를 만드는데, 글을 써서 그거를 단편 영화를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작업이 다 들어있는 그런 식의 방식입니다. 뭐 학자들은 제가 뭐 여러 영역을 넘나들었다든지 깼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뭐를 깨겠다, 뭐 넘나들겠다, 어떤 그런 원대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하는, 자유롭게.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새로운 것에 또 현혹되고요. 글 중에서 시를 모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출판한 것도 있어요. 나무 걷다라고 해서, 그거는 그냥 완전히 있는데, 예, 전혀 엉뚱한, 제 작업하고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단편 소설집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림하고 이런 거를 다 글하고를 써서 하나의 얘기를 만들고 책으로 나온 케이스고요. 시집도 사실은 출간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가 안 팔려서 다들 네, 시를 많이 계속 쓰고 있어요. 시랑 작업이랑이 같이 항상 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하나의 작품이 사실 글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영화도, 영상, 그림이 된 남자도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사진으로도 남고, 이런 식이고, 거의 모든 작업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작업하고 완전히 다르던 전에 하시던 작업하고 그 구분이, 경계가 좀 선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유현미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게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시점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 작품도 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 바뀌게 된 계기, 그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전에 보신 거는 아마 스컵처 위주로 했던 뭐 퍼즐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뭐 조각 전공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스컵처 하기 전에 미국에서 했던 작품들은 사실은 더 사진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사진, 흑백 사진으로 개인전 많이 했었고, 흑백 사진하고 스컵처하고 섞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원했던 거가 항상 어떻게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접목시켜서 새로운 걸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웅대한 포부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다 좋기 때문에, 조각도 좋고 회화도 좋고 사진도 좋은데 이거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다 잡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갖고 전시를 미국에서는 했었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거를 해결 방법 몰라가지고 한쪽으로 계속 하면서 이 스컵처를 계속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모아서 이제 인에서 첫 번째 사진전을 했을 때 한 번에 개인전에서 한 번에 보여줬죠. 몇 년 동안 이렇게 축적되어 왔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방법이 뭐 나름 재밌고
새롭기도 하고 오랫동안 제가 원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쭉 이 시리즈를 해보면서 보니까 제가 해온 것들을 쭉 돌아보면 뭐 스틸라이프 시리즈, 이 지금 사진하고 이 전체를 합친 것들의 시리즈가 스틸라이프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컴포지션 시리즈, 또 십장생 시리즈, 숫자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예술에 있어서 가장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새 작가들 같은 뭐 폴리티컬한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굉장히 혼자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어떤 회화를 그 제 작업에 집어넣는 거에 좀 더 최근에는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회화 작가를 또 옛날 작가들을 진지하게 공부를 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작업 같은 경우는 회화와 조각에 있어서 조용성 같은 거를 점점 더 순수한 어떤 원론적인 얘기에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주 더 오래된 것에서 가장 더 새로운 어떤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길게 가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거가 있게 마련이고요. 뭐 갤러리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뉴욕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피라미드 구조가 생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많아야지 밑에 급이 있고 중간급이 그렇게 퀄리티가 생기는 거지. 적으면 퀄리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쌈지가 처음에 시작해서 굉장히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쭉 잘 좋게 퍼진 건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에는 쌈지 뭐 이런 창동 이런 것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뽑히면 상당히 많은 베네핏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불만 외에 좋은 점을 보면 사실상 스튜디오를 공짜로 쓰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000만 원 넘는 그런 어떤 건데, 그런 부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좀 더 좋게 활성화되려면 큐레이팅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 같아요. 작가들한테만 포커스를 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획이 없는 그런 거죠, 일종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가수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퀄리티가 안 좋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많다 보니까 퀄리티도 나오잖아요. 지금 앞으로 좋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획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기획사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쭉 키워온 거. 큐레이팅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큐레이팅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작가들한테만 스튜디오를 주고 작가들이 뭘 생산을 하면 그거를 다시 큐레이팅을 하고 그거를 왜 훌륭한가 혹은 이걸 설명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큐레이팅의 힘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고호 같은 경우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고 나서 유명해진 이유가 그 동생인 태호의 와이프가 그거를 갖고 계속 전시를 시키고 이런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던 것처럼 다시 재조명하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일부러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하는가라는 거가 작가를 살리고 죽이는데 중요한 문제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작품보다 스토리가 더 유명해져서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반쪽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전에 제가 쿠베르탱이라고 혹시 아세요? 올림픽 만든 창시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쿠베르탱 가문이 불란서에 있어요. 그래서 쿠베르탱 캐슬이 있어요. 캐슬. 그래서 거기에서 그 초대를 해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캐슬 자체는 되게 오래돼가지고 막 약간 동화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문을 딱 열면은 뭐 마이올 작품, 뭐 브루델 작품, 로댕 작품 이렇게 성 안에 있는 정원에 쫙 널려 있어요. 아침에 무슨 꿈 같아요. 너무 황홀한 그런 기억이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이상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목수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아마 쿠베르탱에서 하는 것 같아. 재단에서 수십 명의 젊은 사람들을 보통 한 17에서 19살 될 때 뽑는데요. 뽑아가지고 목수 일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10년을 가르쳐요. 근데 얘네들이 딱 들어와서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공짜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때 우리도 같이 먹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근데 뭐 이렇게 먹는 것도 그 안에서 나오는 유기농 음식으로 다 하고 뭐 근데 되게 뭐 이렇게 꼭지를 딱 트면 우유가 쭉 나오고 꼭지를 딱 트면 포도주가 쭉 나오고 수돗물이 진짜로 그런 데였고 너무나 시설도 좋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10년 동안 밀어주는데 그 인문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대학처럼. 그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신적인 소양을 충분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전통적인 목수일을 가르쳐요. 옛날 방식의 것을 그거를 다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나눠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집을 짓는데요. 그런 것까지. 그래서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 훌륭해서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을 이제 얘기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은 또 이제 그 수업 중에서 버려진 가구들을 갖고 제조합해서 뭘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만들었는데 완전 스culpture인 거예요. 그 침대니 뭐 이런 거 버려진 걸 갖고 그렇게 제조합해서 했는데 너무나 훌륭한 스culpture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전통적인 정말로 전통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런 스culpture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어떤 교육, 깊이 있는 교육 그리고 그것이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소양까지 뭐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다 가르쳐가면서 그런 어떤 교육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아, 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반한 적이 있어요.